그런 일도 안 있어요. 그냥 쭉 한번 훑어볼 테니까 재미는 없습니다만 보십시오. 대구의 대유신문 기자들이 하도 열받아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저기 까만 세모표에 있죠. 실종됐다, 지시가 내려오더라, 뭐 해야 될 것들을 제외시켜버리더라, 물타기를 하더라, 최소화하더라. 기자들이 고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탄핵에 들어갔는데 불구하고 51%. 네, 아마 이런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앞에다가 아무리 헌법재판관이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헌법재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한참 그러고 잔뜩 본 다음에 왜 그렇게 가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걔가 웃을 일입니다. 네? 걔가 웃을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아무리 재판관이 잘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뭐 이렇게 계속 법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한참 보니까 진보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아 진짜 여론조사 개떡같이 하냐고 그만 나가버렸어. 아무 사람들만 갖고 하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맨 처음에는 데일리아 그 완전히 금뉴스가 한 거 아닙니까? 자기네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기관한테 그러면 아유 저 녀석들은 맨날 한숨을 뻗냐 이러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을 활짝 열고 얼른 받아 쓰는 이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이게 그 설문조사의 문항입니다. 문영배 재판관 SNS 게시물 삭제 5번에 보이시죠? 이건 뭐냐? 들으셨을 겁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동창회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누가 야한 걸 올렸는데 거기에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거기에 문영배 사람이 있다. 그래가지고 국민의힘이 난리를 쳤는데 그걸 가지고 설문했는 것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 지지율에다가 사인을 한 건데 나중에 국민의힘이 죄송합니다. 조작된 가짜 뉴스를 저희가 보고 잘못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 거죠. 정의광원의 13대 사업자. 한국교회가 이 사람을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모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판치는 세상이 있는 거예요. 또 정광훈이 얘기를 하면 또 기자들이 일로 옮겨다가 정광훈은 김수환 주기현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다운표 저널리즘이라고 하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격다운표를 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집어넣는 것이 언론 기사인데 기사를 그렇지만 안 되는 겁니다. 예. 정말 중요한 말만 다운표 속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옮기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다운표 속에 들어간 말이 제목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제목으로 나오면 제가 누구를 향해서 그놈은 세상에서 바로 없어져야 되는 놈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신문 제목은 뭐라고 뽑아야 되냐면 변상욱이 아무개를 향해서 심하게 공격해.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가야 되는데 다운표를 치고 나서 아무개는 사라져야 되려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변상욱이 이거는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제목만 읽으면서 쭉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 여러분들은 그 언론사가 짠 프레임에 빠지는 겁니다. 근데 그 프레임은 죄 없는 기자들이 붙이는 게 아니에요. 기자들은 기사만 써서 내고 제목은 위에 편집부장과 정치부장인 정치부장, 편집국장인 부장, 에디터 에디터 그 몇 사람들이 제목을 정합니다. 근데 대개 여러분들은 기자가 썼으니까 기자가 제목도 달았겠지라고 하지만 그냥 평범한 기사들은 기자들이 요새 다 달지만 예전에는 아예 그것도 안 됐습니다. 요새 평범한 기사들은 기자들이 제목을 다는데 정말 중요한 정치 기사 제목은 다 위에 높은 인간들이 하는 겁니다. 다운표는 기사의 제목이 뭐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쇼핑도 애국이다. 물건 파는 겁니다. 이 정경. 조선일보. 국민들이 탄핵한다 그러니까 세상에 파파하는구만. 왜들 그럴까?
사실 이 양반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너무 싸우고 하는 거에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기한 건데 조선일보 제목 이게 예술적인 제목입니다. 이게 윤석열 독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 독재를 얘기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애들도 독재 만세에 든다. 대통령이 개헌임하게 그렇습니다. 새들도 일어서는데 대통령이 이게 소윤이 잘 아는 친구들 나이 많습니다. 거기 이제 대통령께서 단골을 찾는 집입니다. 맛있습니다. 네, 믿고 가십시오. 그 음식 기사마저 이게 이제 요새 나돌고 있는 가짜 뉴스 그 유명한 그 손영보 목사가 그 달살들 누워서 아멘 하고 엄마도 안 보는 가톨릭이가 왜 아멘 공공기관의 구성애자를 30%를 채용했다고요? 국민시청에 30%가 있겠습니까? 보여드리면 다 알만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이걸 해야죠. 중국 공산당이 주최한 세계 정당 대회에 민주당이 가고 거기서 공산당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 사실 이거 몇 년 전에 모든 세계 각국이 다 모여가지고 대회한 겁니다. 거기에 정당 대회인데 그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해당 대회는 4년 전에 120개국이 모여가지고 했던 그때입니다. 근데 거기서 민주당이 살짝 해갖고 민주당이 중국 공산당하고 이렇게 친했대라고 하는 거죠. 천국 말씀이 제가 천국 말씀이 요새 공무원 시험 과목 여러 개 공무원 시험 과목에 국사가 없어져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강의할 게 없어져가지고 했는데 자기가 엄청난 돈을 포기한 것처럼 지금 나와 있죠. 월급 200만 원 넘어도 중국 공무원을 안 하려고 한다. 청년들이 일단 공무원 시험에 관심이 없습니다. 메가스타니까 공무원 시험에서 사업을 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일자리가 없어졌는데 그래놓고 자기가 60억을 연봉을 받다가 갑자기 그런 것처럼 좀 복잡한 건데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안 된다는 거예요. 국회를 대통령이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에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럼 국회 대표가 누구냐면은 국회의장을 대신해서 법사위원장이 합니다. 그게 정통이죠 지금 같으면. 근데 갑자기 나경원 씨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그냥 내놓으래요. 다 니들 먹고 있지 않냐. 내놓으면 당연히 법사위원장은 자기가 하지. 판사 출신이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재명의 우클릭이 진정성을 갖는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자기가 법사위원장 하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런 거는 기사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면 나경원 법사위원장을 노려 이렇게 얘기했다더라.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죠. 앞뒤 맥락과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읽는 사람이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다운 붙이고 옮기면 복잡한 얘기지만 사실 웬만큼 알고 계시니까 쉽게 얘기하면 대통령이 개혁을 선포한 것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국가의 고위 공무원이 강도짓을 했어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강도짓을 칼을 들고 가서 했는지 총을 들고 가서 했는지 다 밝혀내고 담을 넘어갔는지 처벌을 해야죠. 헌법으로 처벌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고위 공무원이 강도짓을 했으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파면 얘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고 그 다음에 내란과 관련돼서 나중에 수사를 해갖고 나가는 것은 이거는 도대체 얼마나 심한 짓을 저질렀는가 헌법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처벌하는 거고 징계와 처벌의 다른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내란죄를 왜 갑자기 안 하느냐 그러니까 내란이 아닌데 내란이라고 지고 싶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따지고 보면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번 그런가요? 숫자군요. 유튜버 조회수, 성창경 TV, 테넨트 마이크,
이거 셉니다. 이 사람들이 다 국민의힘 공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나온 스카이 대행도 국민의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신문사의 친구들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만든 것이 스카이 대행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안 보이다 갑자기 왜 보이냐? 자격기준 심사를 통해서 포털에 나올 때가 있고 포털에 못 나올 때가 있고 하는데 그동안 포털에 못 나오다가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공공겁니다. 신의 한수 1억 2,710. 홍철기, 그라운드, 시사, 이동균, 젊은 시각, 이병준, 배승희 변호사. 김원준의 수공장 수술 벌었습니다. 아마 몇천 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마찬가지네요. 이게 요새 또 나누는 거예요. 김원준도 몇천 벌었다면서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이 김원준은 이걸 뭔가 제대로 된 언론사로 키워보려고 계속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셨죠? 아침에만 하던 뉴스 공장이 4시에도 생기고 다시 저녁에 생기고 또 밤에는 주진우가 나와서 또 하고 계속 언론사에서 키워가는 중이고 이 인간들은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는 인간들이 다릅니다. 주사파 척결. 네. 이거 잘 보시죠. 자유마을에 가입하십시오. 1번 자유마을, 2번 자유일보, 전광훈 딸 아들이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바일 핸드폰, 여기 통신사 KT로 옮기십시오. 알뜰폰 해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로 커미션 들어가는 겁니다. 선교카드 들어가십시오. 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거나 이제 계속 카톡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랑 똑같은 저 위에 월 100만 원씩 제3국민연금을 타십시오. 전광훈한테 연금을 보내면 모아놨다가 나중에 월 100만 원씩 든다는 겁니다. 이 인간이 돈이 습관이니까 뭐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제가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태극기 많이 오셨다고 해서 갔습니다.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때 사회자가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어느 한 젊은 여성을 단위로 불러오니까 젊은 여성이 올라왔어요. 한마디 하라고 마이크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이 여러분, 제가 겉에 기억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은 그래도 옛날로 따지면 우리의 임금님 아닙니까? 임금님을 어떻게 잡아갔던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끝났으면 되는데 사회자가 실수를 했어요. 사회자가 무슨 실수를 했냐면 교회 다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를 세상 친구들한테 널리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그래서 아가씨가 완전히 그냥 반상에서 망신당했습니다. 저는 본인이 얘기했죠. 아니, 저는 친구가 없는데요. 속으로 없기도 하겠다. 그다음에 젊은 남자가 올라왔어요. 젊은 남자가 올라왔는데 아마 CEO인 것 같습니다. 헉헉헉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왜 이렇게 바삐 오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제가 지금 민주당의 아무개 국회의원하고 그 다음에 MBC의 누구 그 다음에 어느 단체의 누구를 미국 CIA에 고발하고 왔습니다.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세 청년 만세 CIA 아니면 뭐 IMF에 신고하셔도 되고 신고하고 FDA에 가셔도 되고 뭐 이제 신천지 여기에 달라붙어서 신천지일보 뭐 열심히 한다 열심히 천지일보에 왜 목사님이 칼럼을 냅니다. 제목도 윤 대통령의 귀환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돌아오신다. 이런 칼럼이 왜 실리는지 이해를 대법원 앞에서 판사가 3명 총괄합니다. 똑바로의 대법원, 헌법재판소 똑바로 이거죠. 그런데 이란자를 넣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거기부터 한번 먹어보라고 안 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단을 쳤더니 해당 기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뭔가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기 위해서 계속 여론의 판사들이 휘둘려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말란 얘기죠. 조선일보에 개엄날 90명 강금 기사가 VP 중국 간첩 압송 불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을 하면서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묻으려는 그걸 갖다가 막고 해내기 위해서 선관위에도 군인들을 보냈다라고 한번 들으셨을 겁니다. 선관위 연수원도 군인들이 갔습니다. 선관위 연수원에 갔더니 청소하는 아주머니, 식당에 밥하는 영양사 등등등이 쭉 민간인들이 있고 선관위 연수원 직원들도 있고 선관위 직원들도 와 있어요. 합치니까 90명이에요. 그 군인들이 잡아 가졌어요. 일단 여기서 다들 기다리셔. 그리고 가져놨습니다.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그다음에 유튜브하고 보수신문들이 어느 날 선관위에 90명이 갇혀있다. 네.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라고 했는데 누군가가 거기 중국인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유튜브가 그걸 받고 신문들이 받고 하는데 이걸 또 홍규환 씨가 나서갖고 자기 유튜브에서 신문하고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중국인들이 선관위에 90명이나 숨어 있다가 부정선거 하려고 다 잡혔고 중국인들이니까 우리가 처벌하기가 좀 그래서 미국 CIA로 넘겼다. 지금 미국 부대들이 다 처벌해버렸다. 라는 얘기가 이겁니다. 네. 그렇게 있습니다. 밥하다가 잡힌 양반이 갑자기 중국 같이 있어요.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런 건지 경제기사입니다만 상가의 눈물, 상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새 임대료가 뚝뚝 떨어져서 못 살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식당 하거나 빵 파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임대료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 들어봤어도 임대료가 너무 떨어져서 건물주가 힘들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잘 보면 맨 밑에 0.14% 떨어졌답니다. 0.14% 임대료가 0.14%. 그러면 얼마입니까? 14만 원 받던 건데 100원이 떨어진 건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보면 그 뒤에를 보면 1.4%도 아니고 0.14% 100만 원에 1,400원 떨어진 거예요. 임대료가. 그러니까 임대료가 이렇게 떨어져서 상가 주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건물주와. 기사를 읽어보면 다 하락했다는 소리도 아니다. 지역별로 격차가 있는데 서울은 0.23% 올랐다. 오피스는 0.5% 올랐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건물주의 눈물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똑바로 읽지 않고 제목만 읽고 완전히 속습니다.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라는 의미로 이런 것들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하면서 언론을 어떻게 읽어야 될 건가가 고민이고 또 여러분들도 끊임없이 공부하면서 읽어야지 그날 기자가는 맨날 당한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